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중화권 여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AI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셨으면 해요. 자, AI에게 중화권이란 하고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자, 중화권이라는 것은 중국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지역을 묻고 부르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제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인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화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중화권 뭐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중국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유교라든가 불교, 도교 같은 그런 문화를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사용 가능 지역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인 대만이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화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 국적 갖고 있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화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인구의 75%,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구의 23%, 태국 10%, 뭐 브루나이 10%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가면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곳에 가면 또 중국어라든가 한자를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일본 등에도 화교들이 밀집 지역이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뭐 여러 나라,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에 이렇게 중국의 밀집 지역이라든가 차이나타운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갈 때 뭐 여차하면 이런 지역에 가시면 또 중국어라든가 한자를 안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지역은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전통적인 화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대만 국적의 그런 화교들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2년 전후에 우리가 이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 쪽 화교, 즉 뭐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 동포, 조선족 그리고 뭐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와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대 입구역 주변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에도 여러분 이제 그 월곡동 주변이 이제 그 대표적인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있고 월곡시장에 이제 취양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만순주가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식당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과 한국의 인사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중국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평등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여러분 중국어 한두 개 배워보죠. 그래서 중국어로 너 그럴 때는 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좋다, 안녕하다 그러면 하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기 편하도록 한국어로 우선 적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성조라고 하는 음의 높낮이가 있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 거기 보시다시피 화살표를 따라가면 돼요. 니 보시면 내려가다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오도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오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너무 유창하거나 정확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공자들일 경우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비슷하게만 소리 내서 중국 사람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옆에는 이제 그 중국 발음교 한어 병음이라 그러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너는 니 좋다 안녕하다는 하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평등을 강조해서 높임말도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나이차가 많이 나거나 손님 등한테만 닌이라고 하는 높임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너 안녕 그러면 니하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만났을 때는 니하오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자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한자 보시면 뭐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뭔가를 널어놓은 뭐 줄기 같은 걸 널어놓은 그런 모양을 형상화시킨 건데요. 바로 삼배를 이제 말린 모습이 되겠어요. 삼배 마라고도 하고요. 얘는 이제 그 약간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마라는 것은 삼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얼하다, 마비시키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어로 마라고 읽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화살표가 끌어올려지는 모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 글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왼쪽에 부스 보시면 우리가 항상 보던 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바로 신라면이죠, 여러분. 이 신자는 무슨 글자는 매울 신자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매울 신자가 부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글자는 뭔가 매운 것을 나타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그래서 얘는 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말 빨래 한번 해주세요. 빨래 할 때 그 부위에 혀를 대고 라 이렇게 여러분 화살표가 어떻게 급하게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발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둘이 붙이면 바로 마라 해서 얼얼하게 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마라라고 여러분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의 마라탕 집은 이런 간판을 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를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 하시는 그 선생님 말한 뭐 중국어를 내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그런 학생들 있죠.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이제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챗 GPT 음성 대화 기능을 사용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챗 GPT를 깔고 빨간색 안에 음성 대화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챗 GPT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중국어가 맞는지 확인해줘. 그러면서 아까 했던 니하오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챗GPT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중국어로 대답해줘 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니하오 그러면 얘가 뭐라고 답하는지 물론 여러분 지 혼자 막 떠들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중국어를 얘가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한자 마라라는 것이 들어가는 이제 메뉴판에 음식이 있겠죠. 그럼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마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얼얼하고 매운 음식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이제 찍어서 팝하고
이제 그 이미지 검색, 이미지 번역으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아는 한자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편의점 가면 이러한 그 마라탕면 사천왕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사천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사천은 매운 것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천이라는 곳은 중국의 서남 쪽에 있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사천 성이라는 게 이제 중국 행정 단위 우리를 치면 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사천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천 네 개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천성 주변에는 네 개 큰 강이 있어서 항상 습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천성은 분지이기 때문에 이 습기가 많이 들어와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습기가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관절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매운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 마라탕면 뭐 평소에 잘 드시죠? 이 사천 마라탕면도 드셔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시켜서 먹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탕화콩푸라고 하는 그 중국식 체인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중국식 그 이제 마라탕면을 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탕화콩푸 7점에 가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한자도 좀 보여요. 우리가 보는 마, 라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웨이라고 여러분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 등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중국어 조금씩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시길 좀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모는 여러분 생활 때는 여러분 외국인이겠지만 중국에 가시면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한 외모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의 소수민족에는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외국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퀴즈 중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가지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몇 개 맞추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14분이 지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